자,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주고 있는, 저 위에 착한 보험 클리닉 배너 보이시죠? 보험 가입 상담, 항상 허재영 기자를 응원해주고 있는 착한 보험 클리닉 좀 많이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우성이와 재현이몰, 구글에 들어가서 저렇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도 써있기는 한데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좋은 상품들 많이 있으니까 더 탐사몰에서 그 광고 많이 보셨죠? 그거랑 똑같은 상품들입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의 생활기금 마련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에요. 요새 조금 판매가 좀 떨어져가지고, 자, 여러분 많은 좀 이용 좀 부탁드릴게요. 자,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검찰이 황당하게도 지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사건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해가지고 지금 이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더탐사가 이제 대통령의 육성까지 공개하면서 이 정부의 적나라한 실체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해서 굉장히 큰 공혹을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덮으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황당합니다. 아니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 이것만 있었어요? 검찰 눈에는 그것만 보여요? 예전에 그 이재명 후보한테 어떤 조폭이 내가 돈을 직접 줬습니다. 그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거 허위로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그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그거는 왜 특별수사팀 안 꾸려? 누가 배우인지 우리 국민은 궁금한데 왜 항상 검찰은 자기네 패밀리들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특별수사팀만 꾸리고 왜 민주당을 죽이는 특별수사팀만 맨날 꾸려?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됩니까? 참. 지금 신한님 전 언론노조위원장 지금 검찰 수사 받고 있어요. 근데 허위 인터뷰 아니다. 거듭 반박을 했는데 다만 지금 약점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김만배 씨랑 이게 대화를 나눈 다음에 1억 6천만 원을 받은 게 나와요. 이게 이제 책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책값치고는 너무 비싸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자기가 이제 취재한 내용들 가지고 뭐 이렇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아무리 어떤 취재된 내용이길래.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책을 받아서 김만배 씨가 뭐 그죠? 뭐 취재에 나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도덕적으로 좀 비판의 여지가 너무 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진실에 가까우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김만배 씨가 어제 석방됐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도 좀 보러 가셨던 것 같은데 허위 인터뷰 말도 안 된다. 부인했습니다. 역시 뭐 책값이라고 말은 하는데 참 아무튼 너무 과도한 책값을 주셨네요. 누가 봐도. 다만 내용은 허위로 내가 얘기할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지인인데 15년, 20년 만에 연락이 왔고 당시 이제 대장동 막 이런 게 막 그 얘기가 되면서
2021년 그 가을에 패닉 상태가 와가지고 좀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를 한 거였다. 사적인 대화가 녹음되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어쨌든 허위 보도 아니다. 예, 윤석열 당시 대검찰청 중수 이과장이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거. 이거는 그 당시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는데, 예? 예, 본인이 그 김만배 씨 본인이 한 얘기를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예, 녹취록의 내용과 너무 다른데, 그리고 대검 중수 이과장이 그런 영향력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 영향력이 있죠. 그럼 과장이 하는 일이 뭔데? 법조 기자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이고 이 뉴스원 기자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이제 입장은 밝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인터뷰가 허위는 아니다. 예, 이렇게 입장을 김만배 씨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김만배 씨와 그 이제 김만배 씨와 이제 신학림 씨가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예? 예,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셨죠?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거 말고도 여러 다른 언론들이 예, 당시 이제 윤석열 과장이 얼마나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흔적들을 다 찾아서 보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한 보도 중에 하나가 또 뉴스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저희 리포엑트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잠깐 그 얘기는 좀 들어보죠. 당시 녹취록. 예. 나를. 아, 조용히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응.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응?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 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 줄 알지.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조 남편이 주임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아, 조용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예.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통할 만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소개해줬지. 그리고 그 이후 일은 이렇게 진행됐다고 그 다음 말합니다. 더 봅시다.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진짜로 갔더니 커피 한 잔 주면서 너 얘기 다 들었어. 그렇지 가 인마 이러면서 보내드래. 김만배 씨는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주임검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언급합니다. 그, 누가 아까 그, 검사가? 아니, 누가?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원은 5,000원.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용히,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아니, 이게 아니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그냥 봐줬지. 음, 그러고서 부산저축은행 회장만 꼬링 시키고 부회장 김양 부회장도 꼬링 시키고 이랬지. 조우영이 김만배를 찾아와요.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김만배가 이제 발이 넓은 법조기자니까 그래서 이거 좀 해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야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야 내가 너 그거를 그럼 내가 윤석열을 잘 안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찾아가서 조우영이 제 동생이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박영수. 박영수를 소개해줘서 윤석열한테 대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박영수는
윤석열이 이제 데리고 있었던 이제 이제 변호사니까 검찰 시절 때 그래서 이제 통할 거다고 생각하고 조우형을 박영수에게 소개해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박영수가 변호를 맡더니 자 박영수가 이제 전해준 얘기입니다. 야 조우형 걔 그놈 덜덜덜덜덜 떨고 오니까 그러지 말고 네가 잘 얘기해서 만배야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검찰 가서 막 먹고 오라 그래. 별일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에 들어갔더니 검사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이제 아마 후배 검사가 커피 하나 이렇게 딱 타줬을 수도 있고 땡땡땡 검사래잖아요. 윤석열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 뭐 어찌 된 건지 윤석열을 보고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런 말을 보면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니까 조우형이 얼굴 정도는 이제 보고 뭐 있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과장이 이제 다 책상에 앉아갖고 수사하지 않잖아요. 다 후배 검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은 딱 이 한마디 딱 하고 나가버렸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후배 검사가 이제 다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커피 한 잔 타주고 뭐 몇 마디 묻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사건이 없어졌다. 이런 이제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석열이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하지만 이거 뒷배에 윤석열이 있구나. 누가나 추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대화인 거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크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화제는 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은행 의혹 사건이 터졌던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사 허위라고 해서 허위도 아니지만 윤석열의 그 모든 의혹들이 사라진다? 자, 그렇게 지금 언론 프레임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허위일 수도 없고, 이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다 증명이 됩니다. 뉴스타파가 충분히 어떤 의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도할 만한 여러 정황 근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에서 뭐 다투거나 말거나야 당연히 이거 보도한 기자들은 다 무죄입니다. 당연히. 신앙림 씨도 무죄고 김만배 씨도 무죄고 서로 이제 돈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좀 소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정도입니다. 그냥 어떻게 입증할 건데 지금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재명 쪽에 뭔가 뭐 전화 연락이나 뭐를 받아가지고 이런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런 뭐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없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2022년 2월 달 기사예요. 이게 지금 이제 JTBC도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 영웅담처럼 얘기하더라. JTBC에 이제 뉴스타파로 옮겨간 봉지욱 기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여러 좀 살펴보다가 조우형의 측근들을 좀 많이 만났나 봐요. 조우형 씨의 측근, 이 대장동 브로커입니다. 이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그때 윤석열이 봐준 어떤 흔적이 있죠. 뭐 어떻게 빠져나갔나 이제 보니까 조우형의 회사 관계자를 만나요. 관계자가 들은 얘기를 합니다. 조우형은 아니고 김만배인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검장과 커피를 마시고 자기 조사받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있고 자기는 주인 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그랬다 동시에. 그리고 나서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했어요. 영웅담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조우형의 회사 관계자니까 조금 이제 전해 들은 입장이니까 약간은 부정확해요. 그렇지만 대체로 이런 얘기를 조우형이 떠들고 다녔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철수 씨라고 조우형의 사촌 형도 만납니다. JTBC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그 사촌 동생이
그 검찰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어우 얘가 완전히 거의 뭐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동네방네 연락을 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얘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만 누구누구 소개로 내가 박영수 변호사를 썼는데 아유 전관인데 아유 그냥 수사 안 하게 됐어요. 조사 안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야 제가 그거 진짜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JTBC 기자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의 이 보도가 이 김만배 얘기만 덜렁 듣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아니에요. 조우형의 측근들 A 씨 그리고 조우형의 사촌형 이철수 씨 이런 사람들의 증언까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애플망고 2만원. 그죠 지금 이거 JTBC가 무슨 사과를 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2만 원 감사합니다. 그 사과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검증 결과 이 보도는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 그렇죠. 일부 진술 누락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JTBC 기자가 봉지욱 씨가 그 조우형도 만났었대요. 근데 만났는데 기사에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네. 더 탐사처럼 다 공개해. 그래야 돼요. 더 탐사는 방송이 막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잖아요. 뭐 하나 방송. 왜 그러냐면 만난 사람들을 싹 다 공개하거든. 그리고 발언도 그 질문 인터뷰한 것도 웬만하면 편집도 최소화해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방송이 길어지잖아요. 저탐사가 하도 오해받고 막 가짜뉴스다 막 이렇게 모함을 당하니까 이 기자들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웬만하면은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방송이 늘 길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JTBC 기자는 이제 1, 2분 안에 이제 리포팅을 담다 보니까 조우영의 이제 그 측근들은 만난 것들을 이제 이게 기사에다 썼는데 정작 조우영은 부인했다라는 얘기를 썼어야지 안 썼다라는 거야. 박영수 전 특검의 얘기만 하고 윤석열 후보 하나 더 얘기해야지. 여기서 이제 조우영도 만났다, 조우영도 부인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안 썼다라는 거야. 안 쓴 거는 그래. 이거는 저널리즘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는 한데 JTBC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조우영이 떠들고 다녔던 내가 윤석열 뭐 김만배 덕에 빠져나갔어. 이 지금 의혹이 사라집니까? 이게 완전히 오보로 확인되는 거냐고요. JTBC 무섭긴 무서워.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압수수색하고 방송 제어가 안 내줄 것 같고 이동관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태세 전환이 빨라? 진짜. 아니 무슨 보도가 오보로 드러난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저널리즘적으로 약간의 비평 대상인 거 아니에요. 왜 조우영을 만나놓고는 왜 그걸 누락해? 이런 거는 이제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거죠. 더 탐사처럼만 해. 다 내보내세요 이제 그냥. 편집도 하지 마. 방송 길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욕해도 그냥 다 내보내세요. 그래서 아무튼 무슨 이게 그죠? 무슨 오보가 드러난 것처럼 사과를 하고 있어 JTBC는. 언제 오보로 드러났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럼 부인해야 되는 거야. 나 JTBC 만난 적 없다. JTBC에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런 상황이냐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JTBC만 당시에 그 부산 저축은행 그 부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한 게 아니에요. 당시 열린공감에서도 큰 보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열린공감, 이거 이제 그 강지구 기자가 역시 보도한 건데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라고 이제 열린공감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김만배는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말할 때마다 속으로 욕을 했고, 박영수를 통해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역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있었어요. 자, 열린 공감에서 더 나아가서 이건 뭐 살짝 제 자랑이지만 리포트에서는 아예 남욱 피의자 조서를 제가 그 당시에 언론들이 입수 못할 때 제가 2022년 2월 말에 이걸 입수를 해가지고요. 아예 피의자 조서를 제가 공개해 버렸었어요. 예? 이거 크게 화제는 안 됐는데 제가 너무 작은 언론사 10,000명만 봤네요. 10,000명. 조형이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이제 윤석열 수사에 협조하는 대신에 대신 다른 건 좀 잘 봐달라고 김만배가 검찰에 청탁했다라고 남욱이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진술 조서를 직접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옮겨져 가지고 제가 보도를 한 건데 이거 보세요. 검찰이 이렇게 묻습니다. 남욱한테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를 어떻게 도왔나요? 아, 예,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 김홍일 검사가 누구냐면 그거예요. 그 윤석열 대선 캠프에 당시 무슨 가짜뉴스 확인 위원장인가 뭔가 뭐 대응 위원장 이런 거 맡았어요.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분명히 선거 나올 거야, 이번에. 김만배 씨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김홍일 검사에게 조우형이 수사에 협조할 테니까 잘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홍일에게 부탁했다는 거, 김만배가. 윤석열이 아니고. 왜냐하면 당시 대검 중수부장은 김홍일이었거든. 윤석열은 밑에 과장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김홍일에서 나중에 최재경으로 바뀝니다. 자, 조우영 씨가 두 번째 검찰 조사 받으러 간 날 검찰청 뒷마당에서 먼저 김만배 씨를 만났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검찰청 뒷마당에서 조우영이 김만배를 만났는데 그래서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내려오면 된다고 기뜸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조우영 씨는 윤석열 부장에 감사합니다. 윤석열 부장에게 조사받을 때 윤 부장이 타준 믹스커피 한 잔만 마시고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욱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김만배랑 똑같이. 그럼 남욱의 이 진술 조서도 가짜 조서입니까? 검찰. 그럼 뭐 남욱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지금 다시 구속영장 치고 해야 되겠네. 검찰 조서에서 허위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검찰 논리대로라면. 왜 김만배랑 신앙님만 수사하고 있어요? 남욱도 수사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 리포액트 단독 보도였는데 제가 그 작년에 2022년 초에 2022년 3월 달에 이런 보도를 했었어요. 최재경하고 이철수 둘이 대화 나눈 녹취록도 제가 입수해서 보도했었어요. 이철수는 아까 그 JTBC 봉지욱 기자가 만났던 그 이철수입니다. 그 이철수. 조우영의 사촌형. 저는 이철수를 만난 건 아닌데 이철수랑 최재경이랑 둘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제가 입수를 했었어요. 이것도 제가 뭐 조그만 언론사 리포액트를 운영하는 바람에 겨우 18,000명 보고 조용히 묻힌 기사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단독 보도였습니다. 최재경 씨랑 이제 이철수가 무슨 대화를 나누냐면 이런 대화를 해요. 똑같은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철수가 보세요. 김만배가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입니다. 김양한테도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라고요. 박영수 변호사가 선임한 뒤에 목소리가 안심한 목소리로 바뀌고 그렇게 해가지고 박영수 변호사를 써서 조사를 받는데 안 물어보더라는 거야. 돈 받은 걸. 그걸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만 하고 와, 형 돈이 좋더라. 그렇게 내 사촌 동생 조우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돈이 좋긴 좋더라.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조우영은 김양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최재경이 뭐라 그래요? 아, 그래, 맞아. 그거 윤석열이 한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런 말 했어? 그 당시에 조우형이 김양한테 하도 다급하니까 야, 네가 구속돼도 날 좀 빼줘라. 그래서 변호사 붙여달라고 했대. 그래서 이인규 씨가
김양의 전 변호인입니다. 대검 중수부장 역시 했던 이인규 너무 잘 아시죠? 이인규 씨가 바른 법무법인에 있었어. 그 밑에 맥머식이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대. 근데 조우영은 그 사람 안 쓰고 박영수를 쓴 거야. 신의 한 수였지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윤석열은 조우영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도 잘한 거야, 최재경한테. 자, 여러분. 중수부장이요.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중수부장이 전과 후가 있어요. 김홍일 검사, 지금 국민의힘 가 있는 그 김홍일이 대검 중수부장 이걸 할 때 처음에는 수사 초반에는 김만배가 김홍일 검사를 찾아가서 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최재경이 후반부 수사를 맡아요. 하지만 윤석열은 계속 과장으로 있고 그래서 윤석열은 이 김홍일에게도 보고하는 당시의 과장이었고 그 후에 최재경에게도 보고하는 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최재경에게 이런 거를 보고를 다 한 거예요. 이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럼 최재경도 지금 뭐 거짓말한 거야? 뭐예요 이거는? 이건 자기들끼리 그냥 사적으로 대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검찰의 논리대로 이게 다 김만배가 허위로 얘기했고 뭐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첫 번째 이철수 씨도 이게 허위가 돼야 되고 봉지욱 기자가 만난 이 조우영의 회사 관계자 A 씨도 허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정영학 녹취록 이것도 허위가 돼야 되고요. 벌써 세 번의 문턱을 넘어야 돼. 네 번째 문턱. 남욱의 진술조서도 허위가 돼야 돼. 그다음 다섯 번째 문턱. 최재경과 이철수의 대화도 허위가 돼야 된다고요. 벌써 5개의 문턱이 생겨. 이거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을 겁니까? 강백신 검사님, 사건을 조작하려고 작정하시더라도 이번엔 좀 힘들겠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이런 기사를 썼었어요. 2021년 11월에 이제 일찍이 좀 그 눈치를 채고 이거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이 그냥 이 부산저축은행을 봐준 직무유기 부산저축은행 그 조우영을 봐준 직무유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거의 중요한 피의자 수준이다. 왜 그러느냐? 제가 칼럼성의 기사를 썼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의 그 PF 자금을 빌려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래가지고 2009년부터 대장동 그 땅 지주 작업을 완성하거든요. 이 아파트 개발은 지주 작업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 지주 작업, 그러니까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원래 지주들로부터 이것들을 소유권을 넘겨받아가지고 그거 제대로 못 해내면 이 개발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이 PF 자금을 어떻게 땡겨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지주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이 돈을 빌린 거는 핵심인 거예요. 근데 조우영이 이거를 불법으로 브로커 짓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 씨가 결국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100억 원을 이제 대출을 알선해가지고 10억 받아 챙기고 대주주 친인척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 위반 소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만약에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했어 봐요. 이 1,100억은 회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 대장동이 2014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1,100억 원을 갚을 수가 없는 거지. 개발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거를 만약에 회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대장동 일당들은 완전히 사업 망하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그 1,100억은 2014년, 2015년 이 예금보험공사인가 거기서 회수에 나설 때까지 그냥 공중에 붕 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박영수 아니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윤석열은 이거 단순히 봐주기 수사한 게 아니라 이거 너 대장동 일당들하고 한몸통 아니냐? 이거 피의자다.
이런 기사를 쓴 건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21년 11월 달에 제가 이걸 분석해서 보도를 해드렸죠. 윤석열이 이제 50억 클럽에 등장하진 않지만 최재경, 박영수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에? 이거 이상하다. 김만배 누나가 그 윤석열 아버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집을 사들여줬잖아요. 에? 이상한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어? 자, 윤석열의 중수부 2011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수 의뢰인 조우영 얘기하는 거예요. 얘만 빠져나갔어 수사에서. 어? 이상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빠져나갔거든요. 어? 불법 대출, 예, 알선책은 입건도 안 해. 예. 어떻게 빠져나간 거야? 어? 커피의 힘이야? 뭐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조우영의 혐의가 드러나요. 2011년에 윤석열의 중수부는 봐주는데 나중에 4년 뒤에 이게 드러납니다. 경기경찰청에 출석해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처벌 받아요. 예.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은 뭐 한 겁니까? 어? 조우영 씨가 JTBC에 1시간 동안 설명했지만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더라. TV조선 기자를 만났나 봐. 아니 조우영 씨가 JTBC 그 봉지욱 기자한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를 봐줬는데 예, 봐준 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봐줬어요. 이렇게 얘기하겠냐? 설사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거 아닙니다. 봉지욱 기자님, 아유 이거 사실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봉지욱 기자로선 당연히 의심하는 거죠. 나 같아도 의심해서 보도를 하겠다. 왜? 조우영은 부인하더라도 조우영의 회사 관계자 그리고 조우영의 사촌형, 같은 얘기를 하잖아. 김만배 덕에 빠져나갔다고, 그러면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게 되는 거야? 조우영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게 되는 거냐고. TV조선 니네 이재명 대표 관련한 온갖 의혹 제기에서 이재명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아닌 보도가 됩니까? 니네들은 그래 지금까지 그래왔니? 온갖 이재명의 측근들 온갖 것들 찾아가지고 계속 의혹 제기 하잖아. 니들도 마찬가지지. 야 조우영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그냥 아닌 게 되는 거냐고. 니네 안 그러잖아.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는 마찬가지지. 윤석열 검사 모른다고 했지만 언론이 정반대로 보도. 예. 조우영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 아니냐? 조우영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봐봐요. 이철수 씨, A씨, 그리고 정영학 진술서 녹취록, 남욱 진술서, 최재경과 이철수의 대화록,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냥 조우영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아닌 게 되는 거냐고요. 조선일보. 앞으로 니네도 그럼 이재명 기사 쓰지 마. 니네도 이재명이 아니라고. 나는 이재명이 모른다고 하지만 그 누구야 그 이재명이 모른다고 해갖고 지금 재판받잖아요. 응? 모른다 그러는데 니네들도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잖아. 참. 자 지금 남욱도 또 나서가지고 조선일보랑 무슨 허위 인터뷰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야, 진짜 남욱 씨 진짜 대놓고 이렇게 거짓말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최근에 보도인데 월간 조선이랑 보도를 했는데 이거 무슨 허위 인터뷰를 하냐면 이 남욱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장동 대출은 합법 대출이었는데 무슨 불법 대출이라고 자꾸 언론들이 보도를 하는 거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조우형은 대장동 건으로 당시 2011년에 그 중수부에 불려간 게 아니다. 다른 건으로 불려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다 허위 사실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일단 그 월간조선 인터뷰 봅시다.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이 아니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당시 중수부는 존폐를 걸고 수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출에 털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했을 거고 그랬다면 제가 알 수밖에 없겠죠. 연락 온 게 없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120개 특수 목적법인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꼼꼼히 수사했다고 조우영 등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뭐야? 뭐 근거가 이게 다야? 불법 대출인데 눈 감아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눈 감아줬다면 그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은 이런 게 부족했는데 대출을 받았다는 식의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었으면 벌써 공개됐을 겁니다. 자 보세요. 하여튼 뭐 좀 봅시다. 왜 불법 대출인지 제가 설명을 먼저 이것부터 할까요? 여기 보면 경향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세요. 이게 당시에 이게 그 대출된 그 사건이 어떤 거냐면 쪼개기 대출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불법이에요. 지금 그 대장동 대출 사건은 당시 윤석열이 SPC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그저 대통령 그 후보 선거 때 말을 했죠. 이거 다 까먹으셨는데 기억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조우영이 개입돼서 이 대출 알선 범행을 한 건 SPC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부산저축은행 임원이 차명으로 만든 SPC 뮤지엄 이런 게 등등등등 있었는데, 이 C7이 부산저축은행에 금융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지급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장동 대출은 법인을 쪼개서 이루어진 편법 대출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한 개 법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0억 원으로 제한을 하는데, 그죠? 근데 더 많이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5개 법인으로 명의를 쪼개. 그래가지고 이 5개 계열은행에서 1,155억 원을 최종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으로 제한을 하니까 회사를 막 쪼개가지고 각각 다른 회사인 것처럼 막 위장을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그 대출을 받아냅니다.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게 불법 대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조우영은 대장동 대출 이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짜 뉴스래. 대장동은 불법 대출이 아니었는데 무슨 불법 대출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까? 당시에 뭐 때문에 이제 그 조우영이 불려간 거냐면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김두우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로비를 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수사를 했는데 조우영이 이 과정에서 심부름꾼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받은 거다. 제가 조우영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조우영이 이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 다른 로비 심부름꾼 이걸로 조사받은 거야? 조우영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이 말이 맞겠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죠? 보세요. 자, 이게 그 대장동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조우영이 결국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에 2014년에 결국 붙잡혔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조서예요. 조서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는데 2014년 1월 달에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보세요. 제가 검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요.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관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중간에서 제가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처벌받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범행을 부인하긴 하는데 어쨌든 검찰에서 뭘 조사받았다? 대장동 관련된 부분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본인 입으로 검찰에 가서 2014년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씨, 당신이 조우영한테 들은 이야기가 전부가 아닌 거야. 한 절반 정도만 조우영 씨가 얘기를 해준 것 같아.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검찰에 가서 대장동 관련한 부분도 조사를 받았다. 근데 저를 봐줬다. 근데 이 봐준 수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 조우영 씨는 처벌 받습니다. 이런 거를 대놓고 이게 가짜 뉴스죠. 그럼 이게 지금 검찰의
그 조서랑 조우영 씨가 진술한 검찰의 조서랑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월간 조선 기사가 이게 지금 남욱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남욱이 정영학 회계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수사관이 그냥 덮어줬다. 아예 터놓고 덮어줬다. 만배영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조우영도 좀 빼줘라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서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더라고요. 아예 터놓고 덮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만배가 여기서 얘기하죠. 아 만배영이 고생을 많이 했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이런 게 남아 있다고요. 어? 자 여러분 뉴스타파가 아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전문을 공개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이제 방송하기 전에 쭉 다 읽어봤어요. 이게 지금 쭉 보면은 33페이지거든요. 이거 뭐 한 30분이면 차분히 앉아서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게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우형 이야기는 아주 일부분만 나와요. 전반적으로 이제 김만배가 이제 신남림 씨랑 이제 어떤 이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사실은 이 부산 저축 이 대장동 사건은 누가 시작하게 된 거고 내가 어떻게 끼어들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와중에 조우형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조금. 여기 보면 나오죠. 한 5페이지쯤에 조우형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 못 해주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냐 내가 서결이 형 조우형이라는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길배 땡땡땡 남편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 줬어. 내가 신학림 씨가 이제 놀라서 아 조우형한테 아니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거물을 소개해줬네. 왜냐하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박영수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야 얘 좀 계속 떨고 있으니까 조우형 가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 예.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네가 말 좀 해줘. 그냥 조우형한테. 그래서 내가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조우형한테 야 형님이 그러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란다. 그래서 진짜로 조우형이 검찰에 갔는데 조우형한테 커피 한 잔 주면서 누가 줬는지 모르지만 어떤 검사가 줬겠지. 그래서 얘기 다 들었지? 가 임마 이러면서 보내더래. 예. 정확하게 윤석열이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이게 가 임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윤석열 같지 않습니까? 그 누가 아까 그 박길뱅가 하는 검사가 그래?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 윤석열이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김만배는 그죠? 박길배가 커피 뭐 하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런데 그럼 아니 잠깐만 기자로서는 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큰일 나. 이게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이하고 통했던 거야? 박영수가 윤석열을 데리고 있던 애지. 그죠? 박영수 변호사가 신학님이 그럽니다. 그 조우영한테 박영수를 소개해 주니까 박영수가 윤석열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면 조우영은 그 검찰에 가가지고 박길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윤석열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 조우영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혼자 마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만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은 거예요. 봐봐요. 조우영이 박길배 검사랑 먹었어. 윤석열이랑 커피 먹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아니 조우영 혼자서 먹었대. 그러니까 타준 거는 뭔가 직원들이 타줬을 수 있죠. 검찰청의 이제 사무관들이. 그러고 나서 직원들이 타줬는데 차 한 잔 어떻게? 그러면서 어떻게 검사랑 마시겠어? 그냥 커피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아니 검사도 못 만나고 온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났는데 검사 누구 검사 만났는데 박길배를 만났는데 박길배가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자가 뭘 꼬치꼬치 물으니까 김만배가 말을 얼버무리지 않고 그죠? 핀셋 설명을 하잖아요. 핀셋으로 이렇게 딱 짚듯이. 응? 자 봐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김만배는 뭔가를 들은 거예요. 에? 아 잠깐만 뭐 기억 좀 더듬어 보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에? 우리도 지금 이제 대충 그 이제 뉴스타파를 통해서 최초 공개됐던 녹취록만 처음에 들었으니까 아 커피를 조우영이 뭐 윤석열이 타준 거를 같이 먹고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녹취록을 보니까 굉장히 꼬치꼬치 심한 신앙림 씨가 물었고 김만배가 대답을 한 거예요. 커피를 정확히 누구랑 마신 거야? 박길배 검사랑 마신 거야? 윤석열이랑 마신 거야? 아니 혼자서 마셨대. 타준 건 누구? 직원들. 근데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대. 왜? 갖다 놨는데 못 마시고 나온 거지. 예. 그러면 검사 아무도 못 만난 거야? 아니 검사를 만나긴 만났대. 윤석열은 아니고 박길배 그 밑에 검사 과장 윤석열이 중수 과장이었고 그 밑에 박길배 검사 새끼 검사를 만나서 그죠 보통 이런 사람이 조사하죠. 박길배가 얼거놓지 않고 그냥 봐줬대 이런 거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하나하나 팩트를 집어가지고 요건 여기다 넣고 저건 여기다 넣고 이건 이렇고 요건 이렇고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김만배 씨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조우영 얘기는 없어요. 그러고는 이제 이재명 얘기가 좀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그 김만배가 20억을 어떤 회장님한테 빌렸나 봐. 그래서 이제 대장동에 투자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그냥 20억이 그냥 막 여기저기 이제 뇌물로 갖다 바쳤는데 그 20억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이제 김만배한테 뭐하러 20억을 가져가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자꾸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 토지를 수용해 버리려고 하니까 그 로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억을 어떤 회장님한테 빌렸대. 예? 예. 이 회장님 이름이 누구야? 삼화재분 회장님이래. 삼화재분 회장님. 검찰은 또 이 삼화재분 회장님은 또 수사 안 하겠지. 참고인 조사. 왜냐하면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테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삼화재분 회장이랑 김만배가 이런 얘기했대요. 이재명이가 대장동 땅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그 로비 좀 하려고 제가 20억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박만송 회장이 이름이 박만송 회장입니다. 제가 찾아갈까요? 이 사람? 이재명이한테 야 이재명이한테가 로비했다가 니네 죽는다. 이재명한테 하는 그래서 제가 김만배가 아니야 이재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요. 이재명 주변에 로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명을 했대. 그러니까 정남이나 수원이나 다 깡패들이 잡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야? 그러니까 깡패 오야붕을 통해서 성남 오야붕을 만나서 내가 설마 기자를 사기치랴 이랬지. 나는 형 법조 기자를 그것도 한 10몇억 한 2년 동안에 이 사람한테 만날 때마다 뭐 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삼화재분 회장님한테 20억 빌렸다가 박만송 삼화재분 회장님은 제가 만나러 가야 되겠네요. 김만배가 정확히 정말 이런 얘기 했는지. 그러면 그거 20억 가지고 간 거는 요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가져간 거지. 이재명이 아니라. 아버지 돈은 얘네들 남욱 정영학들한테 간 거고 무슨 말인지 알지 형? 얘네들이 운영비로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업자들한테 얘랑 같이 찾아가서 주고 그런 거지. 브로커들한테 세상 쓴맛 본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형? 유동규 유동규한테 당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김만배가 눈탱이 시원하게 맞았는데 결국은 이재명이가 성남시에 공사를 설치하더니 딱 인터뷰하더니 공영개발 대장동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대장동의 이익을 단대동 공장 부지에 1만 평 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이거 설치하려면 최소한 2천억에서 3천억이 있어야 돼요, 형. 대장동에 공원을 설치해.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 미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시의원들한테 우리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결국 공영개발 공고를 또 냈어.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해가지고 결국 그 컨소시엄 해가지고 사업권을 따내긴 따냈는데 이재명한테 공산당한테 뜯기듯이 돈 뜯겼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호반건설 이야기도 좀 그리고 나오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쭉 뭐 그냥 이게 좀 뭐 여러 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예. 호반건설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길어요. 예. 조우영 이야기는 얼마 있지도 않아. 예. 아이고. 여기 보자. 신앙님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철저하게 손해 안 나게 안전빵으로 딱 그 규정을 만들었구만. 그런데 얘네들이 도시개발공사 애들한테 돈 주고 그런 거 나는 못하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줬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알 수도 없는 거고, 이재명이도 책임은 없는 거고, 알 필요도 없는 거고. 김만배가 이재명이가 안 받았으면 그만이니까. 여기는 현재 안 줬어, 내가 다 컨트롤 해보는데 여기도 안 주고 여기도 안 주고. 그런데 얘네들은 내 통제 바깥이야, 대가리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만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주변에 돈은 뿌렸는데 예? 이재명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난 모르겠다. 근데 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애들은 내 통제 바깥이니까 대가리가 크니까 뭐 줬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치. 그러니까 유동규가 다 삥땅 친 것 같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정황들을 보니까. 그래 놓고 지금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 같죠. 쭉 보세요. 예. 없어요, 이 정도. 이게 굉장히 대화가 자연스럽고, 예? 예. 굳이 뭐 이재명을 뭐 편들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대화라기보단 그냥 있는 그대로의 대화, 예? 처럼 보입니다. 이게 작정하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했다라면 이렇게 되게 그 우왕좌왕하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 다 꺼내고 뭐, 예? 예, 그것도 커피숍에서 남들 다 보는데 시끄럽게 이런 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신앙님 씨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도 아니잖아요. 이때 퇴직했다고. 언론노조 퇴직했다고요. 애초에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절대 뭐 어디 보도 나가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쭉 한번 봐보십시오. 이거 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약간 좀 그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서 제가 좀 일부러 좀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박영수 이야기도 좀 나와요. 박영수가 박근혜 특검이 어떻게 됐냐, 최순실 특검 그때 이제 영수형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끈 떨어졌는데, 변협 회장도 떨어지고 칼도 맞았는데 맨날 내 사무실 오는데 하루는 야 만배야, 형 특검 좀 해야 되겠다. 너 가서 최재경이한테 가서 얘기해가지고 형 특검 좀 시켜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왜 그때 최재경한테 가서 얘기했냐면, 최재경이 그때 박근혜 정부 말기에 한 보름인가 정도밖에 안 했지만 민정수석을 해요. 그때 우병우가 이제 사퇴하고 민정수석 자리가 비었잖아요. 최재경이 잠시 민정수석을 맡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최재경 좀 찾아가서 나 좀 그 최순실 특검 좀 하게 해달라고. 최재경이 의형제거든. 나랑 최재경은, 김만배랑 최재경은 의형제 사이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재경이 형이랑 금방도 통화했어. 이러면서 조금 약간 이제 과시를 합니다, 김만배가. 그래서 최재경 전화번호 적어줄까? 항림이 형? 이렇게. 아니, 뭐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밥 같이 먹자, 형. 삼성에 있어, 최재경 지금. 안부 꼭 전해달래. 그렇게 얘기해? 응. 나랑은 진짜 친해. 김태호도 친해, 김태호. 옛날부터 엄청. 그랬더니 최재경한테 얘기 좀 해서, 그러면 최재경이가 청와대 있을 때,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잠깐, 그래서 내가, 그런데 영수 형이 이러는 거야. 내가 서결이 그러다가 띠리리 전화가 와요. 전화 끊고. 영수 형이 이러는 거야. 야, 그 박영수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내가 윤석열 얘 데리고 재순이랑 특검을 해서 내가 형이 이 박영수, 내가 이 대통령이랑 박근혜 대통령이랑 재경이, 최재경이, 형이 서결이 형 특검 한다면 좋아하냐, 안 하지? 형 끝 아니지? 나중에 공수처장이나 해. 특검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박영수한테. 형 특검 하지 마. 공수처장이나 해 나중에. 예. 특검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박영수가 아니야. 특검 할겠대. 명예회복을 서결이 좀 시켜주고. 특검하는 것 자체가 명예회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야. 박영수는. 근데 그때 윤석열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탄압 당했으니까 명예회복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박영수가 윤석열이도 특검에 소속시켜 그리고 박영수가 윤석열도 특검팀에 소속시켜 주겠대. 그래서 내가 형 서결이 형은 그 특검팀 들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박영수가 아니야 내가 잘 통제하고 나한테 와서 에휴 내 지시 잘 따르겠다고 약속했어 윤석열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수는 미리 그걸 알고 특검팀을 짠 거구만. 짰지.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하고도 가깝고 최재경이 형이랑 최재경이 형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최재경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특검 얘기가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내가 최재경한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설득해서 민주당 안을 좀 무조건 받자. 그래야지 공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박영수가 그렇게 이제 얘기해갖고 최재경을 설득해서 박영수가 특검이 된 거다. 이게 신앙림 씨가 이제 박영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박영수가 그렇게 의리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최순실을 어떻게 좀 나중에 도와주고 뭐 했고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끝나요. 결혼 집사람은 있지 형 결혼식을 안 했어. 누가 안 했다는 거야. 아무튼 약간 좀 개인적인 이야기 합니다. 지금 이재용처럼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재용처럼 형 밥 먹으러 가자. 명함 하나 주세요. 카페 직원. 예. 누가 결혼을 안 했다는 거야? 모르겠다. 이건 하여튼 사적인 이야기 뭐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뉴스타파의 지금 그 모든 녹취록을 이제 다 읽어보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게 아무튼 판단을 여러분이 해보세요. 근데 저는 이 뉴스타파의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게 뭐 화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의혹, 뭐 이거에 어떤 의혹의 뿌리가 흔들리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 지금 그 보도들로 그 근거가 이제 그 종합해서 보면 부산저축은행은 이상할 정도로 조우영을 봐줌으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이 1,100억이라는 그 시드머니를 회수당하지 않고 지주 작업을 완료하도록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인 윤석열이 한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꼭 이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 여부와 별 상관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팩트들이 탄탄해가지고. 자,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지금 이 김만배 신앙님 이 사람의 이 대화 내용이 허위다. 이런 것들이 허위가 되려면 검찰이 넘어야 할 산이 최소 5개입니다. 첫 번째, 이거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들 첫 번째, 봉지욱 씨가 조우영 회사 관계자를 만났던 이 A씨의 인터뷰 있잖아요. 이것도 조우영이 김만배 덕에 봐줬어. 윤석열이 수사 안 하던데 이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조우영의 사촌형 이철수 씨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죠? 벌써 두 개의 문턱이 있어요. 세 번째, 정영학의 녹취록, 정영학 진술,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박영수를 통해서 윤석열 수사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막았다. 정영학 진술도 있고. 네 번째, 이건 제가 확보한 거죠. 남욱의 검찰 주소. 여기서도 조우형이 봐줬다. 김만배가 김홍일 검사를 찾아가서 봐달라고 부탁했다. 써 있잖아. 이것도 허위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남욱의 또 다른 그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남욱의 또 다른 대화에도 있잖아요. 대놓고 덮어줬다. 지금 5개죠. 6개. 6번째 산이 또 있네. 최재경하고 이철수 녹취록. 최재경도 지금 윤석열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마 리포액트 단독 보도라서 이거 거의 대부분 모를 겁니다. 이 녹취록 있는 거. 6번째 문턱이에요. 이렇게. 이걸 다 넘어야 이 6개의 허들을 다 넘어야 이게 허위가 돼요. 어떻게 넘을 거야? 검찰. 근데 지금 언론들은 벌써 막 바짝 쫄아가지고 막 허위로 막 단정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과를 하기 시작한다. 겁나나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오늘 또 무슨 보니까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거기서 지금 뉴스타파랑 인터넷 매체들 다 막 검열해가지고 그 뉴스타파 보도를 받아 쓴 언론들도 다 지금 징계받게 생겼어요. 그렇게 한다고 지금 발표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아예 더 탐사는 폐쇄시켜야 된다. 언론사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입장을 밝혔던데요. 와. 아니 무슨 군사 독재 시절에 보이던 언론사 폐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게 생겼어요. 뉴스타파 이 보도 허위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거 옮겨 적은 언론사들 다 지금 징계하겠다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그러고 있고. 와 진짜 대단하다. 지금 아주 뭐 그냥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난리도 이런 난리를 눈치도 안 봐요 지금 윤석열은.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영 기자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여기로 계좌 이용 많이 부탁드리고요. 허지연 TV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 리포액트 사이트 들어가셔서 정기 후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광고주님 늘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